11월의 서울 강북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면 낡은 빌라 골목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준호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내려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검은색 백팩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후 9시 30분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불은 켜져 있었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덮개를 씌운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 혜린이 남긴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신발을 벗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데군데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세 45만 원짜리 빌라였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6년 전 결혼할 때 양가에서 모아준 돈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린이었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요? 지금 왔어? 아직.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밥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알았어. 너는? 저 야간이에요. 내일 아침에 들어가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소파 옆에 던졌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혜리는 병원 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간호조무사 가운을 입은 동료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힘들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익숙해.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까? 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SNS를 열었습니다. 피드에는 친구들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오션뷰 호텔과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혜리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새로 산 수입차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들 잘 사네. 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아무것.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혜린 씨, 3층 환자분 호출 들어왔어요. 네, 갑니다. 혜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준호와 혜린은 6년 전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준호는 중소기업 개발자였고 혜린은 병원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세 번의 만남 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적당한 조건이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승진을 약속받았고 혜리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아이를 낳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병원은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저축은 늘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올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준호는 야근이 잦았고 혜리는 교대 근무였습니다. 주말에도 각자의 피로를 풀기 바빴습니다. 부부라기보다는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리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갔어. 저녁 늦을 것 같아. 혜리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알렸고 누군가는 새 아파트 입주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왔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해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해린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대학 동창 단체방이었습니다. 3주 후 강남에서 동창회가 열린다는 공지였습니다. 참석 여부를 물었습니다. 해리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무슨 돈으로 강남까지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해리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6년 전 사놓은 검은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꺼내서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피부는 거칠었고 머리카락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한 번쯤은 가봐야지. 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단체방에 참석 의사를 남겼습니다. 동창회 당일이었습니다. 혜린은 오후 근무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동창회 있어요. 늦게 들어갈게요. 알았어. 준호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리는 구글 지도를 보며 약속 장소를 찾았습니다. 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화려한 곳이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미 10명 정도가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혜린아, 오랜만이다. 정말 안 변했네. 여전히 예쁘다. 혜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누구는 자영업으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혜린은 듣기만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늦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 손목에는 광택 나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혜리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경민이?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다들 오랜만이네요. 경민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남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경민은 자리에 앉으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요즘 뭐해? 누군가 물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대표이사요.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경민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혜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경민도 혜린을 봤습니다. 혜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지금 뭐 하세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해요. 아, 멋진 일이시네요.
경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해리는 그 시선이 불편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2차가 시작됐습니다. 해리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민이 말했습니다. 혜린 씨,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이야기하고 싶은데.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바에서 친구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경민은 혜린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혼했어요? 네, 6년 됐어요. 행복하세요? 혜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힘드신가 보네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네. 저도 비슷해요. 결혼했는데 요즘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아요. 해리는 경민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외롭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연락해요. 이거 제 명함이에요. 경민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해리는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명함에 대표이사 경민이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해리는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회사 주소는 강남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강북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습니다. 해리는 준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경민은 성공했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일 후였습니다. 해리는 경민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계정이 나왔습니다. 피드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강남 야경이 보이는 사무실,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해리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늦게 가요? 네, 마감이 내일이라. 힘드시겠어요? 집에 와이프 있는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아내가 달라 보였습니다. 화장을 더 자주 했고 핸드폰을 계속 봤습니다. 웃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혜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혜린 씨, 경민이에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혜린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혜리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강북 빌라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11월의 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혜리는 경민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경민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다가가자 경민이 일어났습니다.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경민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냥 똑같아요. 일하고 집에 가고. 힘드시겠어요? 혜리는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습니다. 경민은
혜린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혜린은 그 시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그날 이후 만남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3일에 한 번이 됐습니다. 카페에서 저녁 식사로 바뀌었습니다. 경민은 혜린이 가본 적 없는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메뉴판에 가격이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이런데 처음이에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맛있는 곳이에요. 제가 자주 오는 단골이에요. 경민은 자연스럽게 주문했습니다. 와인도 시켰습니다. 혜린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경민은 혜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순간들을 말했습니다. 경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혜린 씨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가요? 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혜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위로였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경민이 혜린을 차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수입차였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집 앞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역에서 내려주세요. 괜찮아요. 경민은 운전했습니다. 혜린은 창밖을 봤습니다. 빌라 골목이 보였습니다. 경민은 차를 세웠습니다. 혜린 씨. 경민이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은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빼지 못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혜린 씨랑 있으면. 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민이 혜린을 안았습니다. 혜린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없었습니다. 야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점검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요. 늦게 들어갈게요. 준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즘 혜린은 친구를 자주 만났습니다. 옷도 새로 샀습니다. 화장도 진했습니다. 집에서는 핸드폰만 봤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혜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 혜린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가며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봤습니다. 열어볼까 망설였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민한 거야.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혜린은 또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조퇴를 냈습니다. 오후 5시에 집으로 왔습니다. 혜린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붙은 것도 있었습니다.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이걸 언제 샀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이 가득했습니다. 전에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린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10시쯤 들어갈게요. 누구 만나는데? 대학 친구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그래. 조심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준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혜린이 자주 만난다던 친구가 강남에 산다고 했습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준호는 출구로 나왔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린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혜린과 남자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색 수입차가 나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구지? 저 남자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혜린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영수증들을 찾았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백화점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것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을 적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혜린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강남에 갔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통화하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호는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혜린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밥 먹었어? 네. 친구랑 먹었어요. 혜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준호는 혜린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생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혜린이 나왔습니다. 왜 앉아요? 너 기다렸어. 피곤한데 먼저 잘게요. 혜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준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불륜 증거 수집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글들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하나씩 읽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준호는 법률사무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새벽이 시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다시 봤습니다. 영수증, 통화 기록, 목격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반드시 끝을 본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일주일 동안 혜린을 따라다녔습니다. 회사에는 계속 병가를 냈습니다. 카메라를 샀습니다. 중고 제품이었습니다. 줌 기능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혜린은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20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혜린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준호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에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10장이 넘었습니다. 남자가 차키를 꺼냈습니다. 혜린을 차에 태웠습니다. 준호는 차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남자의 얼굴도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강북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증거물을 보여주세요. 준호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들, 영수증, 통화 기록,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나요? 차량 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며칠 걸립니다. 준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차량 소유주 확인됐습니다. 김경민, 35세, 디자인 회사 대표입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경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동창회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준호는 더 검색했습니다. 경민의 SNS를 찾았습니다. 계정은 공개였습니다. 결혼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내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경민의 아내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급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3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준호는 사진 3장을 보냈습니다. 호텔 앞 포옹 장면, 차 안에서 손잡은 장면, 레스토랑 장면이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혜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응. 전 병원 식당에서 먹었어요. 혜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혜린은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 박복도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알아. 사진을 받았어. 혜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보낸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를 찍은 거야. 호텔 앞에서. 혜린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 아내가 이혼하겠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린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혜린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보낸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읽어봐. 혜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혜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민의 회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경민은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대표님,
이게 사실입니까?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줍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셔야겠습니다. 경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러웠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혜린의 병원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간호팀장이 혜린을 불렀습니다. 혜린 씨, 사실이에요? 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이미지가 중요해요. 환자들 신뢰도 중요하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휴직하세요.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혜린은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이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었습니다. 혜린만 멈춰 있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준호와 혜린,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준호는 혜린을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혜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자료 지급 의사 있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 제시합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고는 3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의뢰인 재정 상황이 어렵습니다. 실직 상태입니다. 조정위원이 준호를 받습니다. 원고 측 의견은?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한 푼도 깎을 생각 없습니다. 혜린이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혜린을 보지 않았습니다. 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 씨.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로 가겠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혜린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가 단호합니다. 합의가 어렵겠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에 떨어진 눈물이 서류를 적셨습니다. 준호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원룸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준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혜린은 3천만 원을 준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민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이혼도 확정됐습니다. 혜린은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병원은 이미 그만뒀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빌라도 나와야 했습니다. 준호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혜린아, 언제 내려오니? 이번 주에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33살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경민은 원룸에 살았습니다.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구로구의 오래된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차는 팔았습니다. 회사도 잃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눴습니다. 아내에게 아파트와 양육비를 줘야 했습니다.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였습니다. 평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경미는 매일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에 운전하던 길을 지하철로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경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역이 보였습니다. 예전 사무실이 있던 빌딩이 멀리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경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들에게서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경미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라고 써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곧 갈게. 보고 싶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경미는 내렸습니다. 준호는 새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강북이었지만 다른 동네였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였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6천만 원 중 일부를 썼습니다.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샀습니다. 작은 사치였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회사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준호 씨, 오늘 저녁 회식인데 올 거죠? 네, 가겠습니다. 준호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병가가 끝난 후였습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요즘 준호 씨 달라졌네요. 그런가요?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준호도 한잔했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물었습니다. 형,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 준호는 고기를 구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하며 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커플이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준호가 매일 청소했습니다.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책상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혜린에게서였습니다. 제목은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준호는 마우스 커서를 올렸습니다. 열까 망설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준호 씨,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 전화나 문자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자료는 분할로 보내겠습니다.
지금은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혜린. 준호는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가 없었습니다.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대리가 됐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조금씩 저축이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다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강북도 보였고 강남도 보였습니다. 준호는 물을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첫 게시물이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멋지네. 건강해 보여. 준호는 웃었습니다.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마워. 하산했습니다. 산 아래 식당에서 혼밥을 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격증 준비였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준호는 잠시 공부를 멈추고 하늘을 봤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책을 폈습니다. 같은 시각 혜리는 고향 마을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시급 9,000원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적했습니다.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논이 보였습니다.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혜리는 감사했습니다. 매일 밤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일어났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살아갔습니다. 경민도 여전히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회사를 다녔습니다. 주말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놀이터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아들은 자랐습니다. 경민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밤에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 소주였습니다. 일병이면 충분했습니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후회와 함께였습니다. 책임과 함께였습니다. 준호의 원룸에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분 홍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달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